민선 7기 행정이 임기 1년을 뒤로하고 남은 임기 3년의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신구도심 간 격차 해소 등 갈 길이 바쁜 모습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돼 학교 급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천시 문화예술 홍보대사인 비보이팀 진조크루가 지난달 28일 2019 소치 오픈 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거머쥐었습니다. 부천시가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유치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e스포츠 경기장 유치 도시에 4년간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돼 학교 급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3일부터 5일까지 광화문 광장과 지역 교육청 등지에서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비정규직 노동자인 급식실 조리 종사자들이 총파업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여 급식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행정이 어느덧 임기 1년을 맞이한 가운데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각각 어떤 1년을 보냈을까요? 인천 계양구부터 살펴봅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지난해 인천 유일의 3선 연임구청장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 박형우 계양구청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보도에 이정아 기자입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이 민선 5기 시절인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강조했던 자조 경제도시 계양. 배드타운에 그쳤던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였습니다. 그 결과 10년 만에 서운 일반산업단지 완공에 이어 오는 2023년에는 제2산업단지라 불리는 계양산단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이 재정 자립도라든가 네네. 또 일자리, 예. 또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져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서운산업단지를 시작하게 됐고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해 말 정부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계양 테크노밸리를 통해 일자리에 생활 기반까지 더한 직주 근접형 자족 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 북부권 산업벨트의 첫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앞으로 서운산단이 진행되고 또 이산단이 진행되고 계양 테크노밸리가 진행되게 되면은 사실은 배드타운이 아니라 경제도시로의 도약이 되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그 배드타운이라는 이미지는 벗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계양 역사문화복원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계양산성 박물관은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돼 수개월째 개관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계양산성의 국가사적 지정 또한 미지수입니다. 또 주요 현안에 대해 지역민들이 함께 고민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적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자칫 주민자치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행정 간의 벽이 좀 존재하고 있고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 만들고 뭔가 기획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워내는 것에 좀 이후에 많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민선 7기 출범 1년. 계양구는 계양 테크노밸리 등 대형 사업의 유치에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갔지만 역사문화복원과 주민자치 활동 강화 등 지역 내실을 다지기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취임 후 1년도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재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재필 기자, 취임 1년을 맞아서 차준택 부평구청장도 소회를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취임 1년을 맞아 여느 지자체 단체장들처럼 이렇게 거창한 기자회견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차준택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은 부평의 새로운 10년을 만들어가기 위해 도시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던 한 해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남은 3년 더 나은 내일의 부평을 향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난 1년 동안 부평구의 성과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차준택 청장이 지난 1년을 도시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 한 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네, 실제로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 중 하나였죠. 부평 이동 원도심에 주민 공동 시설과 주차장 건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해당 지역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이제 줄사택이 모여 있던 지역으로 인천 지역의 대표 원도심 낙후 지역이었는데요. 예. 낙후된 환경에 이제 주민들의 상실감이 굉장했습니다. 이에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공동 시설과 함께 주차장 건립을 추진을 한 건데요. 차후 이곳에는 부평 이동 주민센터도 들어설 계획입니다. 예, 또 지역의 수건이었던 삼보급단의 이전도 확정 지었고요. 예. 그리고 부평구 핵심 도시재생 프로젝트 바로 부평 11번가 사업도 첫 단추를 꿰습니다. 최근 부평구와 이제 국방부가 사업 부지 매매 협약도 체결을 했는데요.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최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 지자체장 공약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뭐 좋은 평가를 받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야당 의원들은 지난 1년간 협치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현재 부평구의원 18명 중 11명이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과반이 넘죠. 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당론에 따라 의회가 일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야당 의원들은 주장을 했는데요. 네. 앞서 부평구의 주요 성과로 부평 2동 그 줄사택 부지의 공동주택과 주차장 건립을 꼽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해당 지역 주차장 조성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예산이 삭감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주민들과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제 굉장했습니다. 예. 결국 다음 회기에 예산이 통과되기는 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당론에 의해서 이제 그 행정이 좌지우지된 대표 사례로 이 주차장 예산권을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당론을 앞세워서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단체장을 보호하고 비호하는 데만 이 숫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구민들이, 시민들이 우리 지방의원들에게 준 그런 좀 견제하고 발전돼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세력으로서의 의회에게 요구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다. 네, 이 차준택 부평구청장뿐만 아니라 부평구 의회 전반에 대한 의견을 좀 낸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시민사회는 부평구의 지난 1년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굴포천 상류고관 복원 그리고 이제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등 이제 환경 관련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 부평에는요. 이에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해주길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부평 미군기지의 경우 오염 정화 과정을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그리고 이를 감시할 주민 감시단을 구성할 것을 환경단체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대형 사업인 만큼 부평구보다 인천시와 그 정부의 입장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입장을 부평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인천시와 정부의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인천 녹색연합 관계자의 인터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굴포천 같은 경우도 이제 복원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원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어떻게 복원 절차를 갖춰 나갈지 이런 것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구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구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1년을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엔 김포로 가보겠습니다. 민선 7기 김포시는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경청이라는 키워드를 꺼냈습니다. 지난 한 해 소통 행정과 민원 해결에 주력했다는 건데요. 정하영 김포시장은 남은 임기 내 김포시의 100년 먹거리를 찾겠다는 포부도 내놨습니다. 민선 7기 김포시의 1년 성과와 남은 과제, 이세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취임 첫 해 만난 시민의 수 2,200명, 시장 민원 상담 870건. 민선 7기 김포시는 출범 첫 해 소통 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콜센터를 열었고 민원이 쏠리는 교통 문제는 TF팀을 꾸려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버스 노선은 대대적인 개편을 마쳤고 노조 파업으로 위기를 맞았던 도시철도는 이제 개통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포 시민들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풀어내고자 했던 교통의 문제들을 7월 27일 도시철도 개통과 대중교통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름
많은 부분 진전시켜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평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시민들과 약속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유치는 여전히 안개 속. 2기 한강신도시 조성과 대학병원 유치,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 등 굵직한 개발 사업들도 임기 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낙후된 북부권과 신도시 사이 편차를 줄이는 것도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부권 있지 않습니까? 예. 대구시나 월구 같은 데는 굉장히 지금 김포 신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개발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편제되어 있는 수많은 개별 사업장들 집적화시켜내서 그것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좀 발전해 시켜내는 그런 또 하나의 성장축이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100년 먹거리로 삼은 평화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100년 먹거리 평화를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남북관계의 긴장이 완화되거나 교류 협력의 시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72%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 보유국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요. 그 규제가 존재하는 한 제적된 150만 평의 한강 신도시 조성은 가능하지 않고요. 북부 5개연면의 균형 발전을 위한 동반 성장의 평화로 건설은 우리들의 계획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취임 첫 해 시민 행복을 강조하며 순항해온 민선 7기 정화영호. 이제는 김포의 가치를 2배로 높이는 100년 먹거리를 찾을 수 있을지 43만 김포 시민들의 눈길이 쏠려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내 곁에 시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정을 펼치고 있는 장덕천 부천시장. 어느덧 취임 1년을 맞이했습니다. 장덕천 시장은 올해의 목표로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격차 해소를 꼽았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성과라고 하면 그동안 시에서 몇 년 전부터 추진해왔지만 좀 어느 정도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던 아주 큰 개발 사업들이 이제는 출발하기로 확정이 된 것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대장동 신도시 문제, 기업들이 입주하기 위해 상당히 아주 오래전부터 좀 요구해왔던 사항인데 이제 출발하게 됐고요. 그러면 종합운동장 역세권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도 아직 발표하기는 이르지만 큰 변화가 있어서 빨리 진행될 것 같고요. 상록 영상문화단지도 이제 우선 협상대가 지정돼서 빨리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제대에 들어서 새롭게 시작된 커뮤니티 케어라든가 광역동, 그 다음에 또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이라든가 그 밖에도 몇 가지 더 있고요. 좀 아쉬웠다는 거는 제가 공약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인천 지역에서 큰 문제가 됐던 수돗물 문제, 그래서 제가 고도정수 처리 시설을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조금은 진행은 됐지만 아주 대규모 사업이라 국비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아마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주고 관심 갖고 지지해 주면 더 좋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나 또는 시정 홍보를 통해서나 하고 있고요. 특히 대장동 그 개발과 관련된 환경 문제 중에 최근에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좀 비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논의 일헥타당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농업진흥원에 있는 논문이 아마 5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환경 주장하시는 분들 그 중에 1개 논문, 흡수량이 가장 많게 평가된 1개를 가지고 아마 21.9톤인가 1헥타당 이렇게 흡수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참고한 건 그걸 포함한 9개 연구 자료를 활용을 했고요. 평균 내면 우리 시가 발표한 게 맞습니다. 저희가 그건 차곡차곡 설명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그 정책에 대한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이나 SNS 통해서 이렇게 따로 반박 안 해도 실제로 이제 부서에서 나서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작업들은 해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협상단장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공공성 부분에서 6개 컨소시엄 중에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이제 온 거고요. 그리고 또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행감에서 언급됐던 것들을 봤는데 제가 보기에 상당히 불쾌한 부분도 있고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공모할 때도 주택 가능하다고 했고 그리고 이게 뭐 자선 사업이 아닌 다음에는 결국은 그들도 민간 사업자도 여기서 수익을 적게나마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주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개발 모델들을 보면 이런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이 주거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도시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같은 영상문화단이 더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이런 시설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주택이 없어서 밤에 도시가 텅 비어버리면 사실은 그것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택 비율은 뭐 지금 협상 단계에서 좀 조절을 가능할 것도 같고요. 어디서 정보가 가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틀린 내용들이 막 주장되고 있어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아마 차츰 이해가 되실 거고 이 협상 과정에서 다 공개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이제 뭐 제가 공약했던 것들 지키는 문제도 중요하겠고요. 지금 4월달에 그 매니페스토 한국 본부에서 평가한 걸로는 226개 지자체 중에 저희가 최고 등급 받았고 또 시 단위에서는 제 공약이 1등, 그 실천 계획이 1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 그 위상에 맞게 잘 실천해 나가겠고 주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 지금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그런 주거 환경의 불균형 문제를 올해부터 좀 강력하게 그리고 부천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문화산업화도 아주 강력하게 좀 추진해 나갈 생각이요. 그러니까 아주 저 미세한 정책부터 이렇게 큰 정책까지 골고루 좀 빠짐없이 잘 점검하고 추진해서 시민들의 삶이 적어도 제 임기 4년이 지나면 아 확실히 달라졌구나 좀 느끼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천시 문화예술 홍보대사인 비보이팀 진조크루가 지난달 28일 2019 소치 오픈 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거머쥐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퍼포먼스, 라틴 댄스 등 9개 종목으로 진행됐는데요. 진조크루는 6대6 단체전과 퍼포먼스 부문에서 각각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헌준 진조크루 단장은 진조크루의 실력이 입증돼 기쁘다며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가 세계적인 대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가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유치에 나섰습니다.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은 경기도가 e스포츠 육성을 위해 공모한 것으로 부천시는 안산과 용인, 성남과 함께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스포츠 경기장은 300석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일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e스포츠 경기장 유치 도시에 4년간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도시 지정에 따른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부천시 등 3기 신도시 단체장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장덕 전 부천시장을 비롯해 5명의 3기 신도시 지정 단체장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토지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이주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역교통망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에서 강아지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배변 비닐 화상 학대견 미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얼마 전 인천 만월산 터널 옆에서 생후 한 달 정도 된 어린 강아지가 배변 패드 비닐에 쌓여 버려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아지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누군가 강아지를 배변 패드 비닐에 넣고 그 안에 뜨거운 물을 부은 것 같다고 글쓴이는 설명했습니다. 결국 강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글쓴이는 강아지를 학대한 범인을 꼭 잡아주길 희망했는데요. 7월 2일 현재 해당 청원에는 19,0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부평경찰서는 CCTV를 분석했지만 강아지를 유기하는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재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장맛비가 주춤하자 연일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고 습도도 높아 후텁지근한 날씨인데요. 여기에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강원 영서와 대구, 경북 일부 지방에 화요일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